안녕하세요. 맑은 마음 정원입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머릿속은 복잡하고 방 한구석엔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쌓여가고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이상하게 공허한 기분이 들 때 우리는 종종 채우는 것에만 익숙해져 마음이 점점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래된 물건처럼 버리지 못한 기억이 하나쯤 자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손에서 놓지 못하는 작은 물건 하나가 과거의 아픔이나 외로움을 조용히 붙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무게를 조금 덜어내고 우리 마음속에도 따스한 바람이 스며들게 하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비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살며시 내려놓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고요한 오후,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찻집. 스님과 제자가 나란히 앉아 차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의 얼굴엔 근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스님, 제 친구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찻잔을 듭니다. 그 친구는 버리는 걸 정말 못해요. 초등학교 때 받은 가정통신문, 고장난 시계, 떼진 컵까지 다 추억이라며 쌓아두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 방에 들어가면 혼란스러워서 마음이 답답해져요. 스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합니다. 모든 것에 의미를 두는 친구라니 마음이 따뜻하구나. 그러나 그것이 짐이 된다면 결국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이 되지. 제자는 말없이 찻잔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덧붙입니다. 사실 그 친구는 마음속에 깊은 우울을 품고 살아요. 초등학교 시절 심한 따돌림을 당했대요. 그 시기에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힘든 시간을 견디다 못해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아버지 역시 삶이 너무 버거워서 도와줄 여력이 없었대요. 그때부터 친구는 혼자 모든 걸 끌어안고 살아온 것 같아요. 스님은 고요히 듣다가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봅니다. 참으로 외롭고 아팠겠구나. 누구에게도 온전히 기대지 못한 채 살아온 그 시간들이 그 아이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야.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친구를 보면 제 마음도 덩달아 아려와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후회라는 이름으로 저도 제 안에 너무 많은 걸 쌓아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샘물을 담을 수 없느니라. 진정한 자유는 쥐고 있는 걸 내려놓을 때 오는 법이지. 잠깐의 침묵 속 대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지나며 풍경 소리가 울립니다. 스님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전 한 노승이 이렇게 말했단다.
내가 진짜 소유한 것은 이미 놓아준 것이었다. 무엇을 쥐고 있을 때는 우리가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무게에 눌려 있는 거란다. 며칠 뒤 제자의 친구가 산사를 찾아옵니다. 고요한 절의 분위기 속에서 그는 차를 마시며 조심스레 말문을 엽니다. 저는 뭔가를 계속 붙잡고 사는 것 같아요. 버리면 허전할까봐, 잊혀질까봐. 그래서 점점 마음이 답답해져요. 스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가끔은 너의 애씀이 너를 가두는 벽이 되기도 한단다. 물건도, 기억도, 감정도 마찬가지지. 쥐고 있을수록 마음은 점점 조여오게 되지.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먼 길을 걷다 한 늙은 거지를 만나셨단다. 그는 몸을 가릴 수조차 없는 찢어진 담요 하나를 꼭 끌어안고 있었지. 사람들이 새 옷을 건네줘도 그는 끝내 그 낡은 담요를 놓지 않았어. 누더기 담요가 자신을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지.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친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친구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씀하셨단다. 그대는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난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도 거지는 한참을 담요를 움켜쥔 채 떨었어. 그것이 없어지면 자신이 무너질까 두려웠던 거지. 스님은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더 많은 것을 쌓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덜 필요로 하고 덜 붙드는 데서 오는 것이란다. 마음을 짓누르는 낡은 담요를 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질 수 있어. 스님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처럼 조용히 친구의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친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말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쉽지 않아요. 버리려고 하면 그 물건마다 얽힌 기억이 떠오르거든요. 초등학교 시절 혼자였던 날들, 엄마 없이 아버지와 지내며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던 밤들, 그 기억들이 물건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 같아서요. 그것들을 버리는 건 마치 제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친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건에 의미를 부여하며 사는 저도 잘못된 걸까요? 스님은 찻잔을 두 손에 감싼 채 잠시 눈을 감고 차양을 음미하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기억이 스며 있는 물건들이라 쉽게 놓을 수 없는 마음. 그건 분명 아픔을 견디며 살아온 시간들이 남긴 자취겠지.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만큼 애써 살아온 흔적일 뿐이야. 스님은 친구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물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너의 마음과 삶 속에 이미 살아있고 사라지지 않아. 물건을 버린다고 해서 너의 과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억을 품은 너 자신이 더 또렷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 스님은 살짝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고요한 침묵이 흐르고 친구는 마치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듯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 물건들을 다 버리고 과거의 기억을 놓아버리면 정말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그 기억들이 사라져 버릴까 두렵기도 해요. 스님, 제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친구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친구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보거라. 혹시 버리기 어려운 물건이 있다면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두는 건 어떻겠니? 그리고 그 사진 아래 그 물건과 함께했던 너의 마음을 조심스레 적어보는 거야. 그러면 비록 물건은 놓을 수 있어도 그 속에 깃든 소중한 기억은 내 가슴 속과 기록 속에 변함없이 살아있을 거란다. 그리고 그 물건을 두 손으로 살포시 감싸 쥐고 마음을 다해 고마웠어 하고 인사를 전해보거라. 그리고 부드럽게 보내주는 거야. 그렇게 하나하나 놓아줄 때마다 어느새 너의 마음에도 따스한 햇살이 가득 스며들게 될 거야. 한 장의 사진, 한 줄의 기록, 그리고 하나의 따뜻한 인사. 버릴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지금 이 순간이 살포시 내려앉을 거란다. 그날 이후 친구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 한쪽에 작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하루는 오래된 시계 하나를 손에 들고 바라보았습니다. 깨져서 작동하지 않는 시계였지만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서 고른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시계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작은 메모지에 글을 적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따뜻했던 하루. 비록 짧았지만 내게는 소중했던 시간. 그리고 두 손으로 시계를 감싸 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웠어. 나를 지켜줘서. 이제 너를 놓을게. 시계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손끝에 맴돌던 미련이 서서히 풀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은 오래된 필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필통에는 어린 시절 친구 하나 없이 복도 끝에 혼자 앉아 낙서를 하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 필통을 사진으로 찍고 작은 메모에 적었습니다. 혼자였지만 그래도 나를 지켜줬던 시간.
나를 단단하게 해준 그 시절. 그리고 또 다른 날엔 오래된 낡은 가방을 손에 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보내주었습니다. 물건을 하나씩 정리할 때마다 친구의 마음속에도 작은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빈자리엔 차츰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원망 대신 그 역시 힘겨웠을 아버지의 삶을 헤아리는 연민이 자라났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낡은 책가방, 색이 바랜 노트, 깨진 머그컵. 그 하나하나를 손에 쥘 때마다 그는 사진을 찍고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어린 날의 외로움을 함께 견뎌준 가방. 고마워. 혼자 중얼거리던 시절의 낡은 노트. 수고했어. 사진은 한 장, 두 장 쌓여갔고 그는 그것들을 작은 앨범으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품은 조각들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정리되어 갔습니다. 앨범이 두툼해질수록 친구의 방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어지럽던 방은 어느새 깔끔하고 단정해졌습니다. 한때는 쓰레기장처럼 느껴졌던 공간이 이제는 햇살이 스며들고 숨이 트이는 평온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친구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더 이상 그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아픔이 아닌 추억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처였던 시간들은 그저 그때는 그랬구나 하고 따뜻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친구는 창가에 앉아 그 앨범을 천천히 넘기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버렸다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니구나. 오히려 이렇게 더 선명하게 남아있네. 그때 스님의 말씀이 마음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비운 자리에 피어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삶이란다. 창밖으로 부는 바람 속에 친구는 한층 가벼워진 마음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렇게 친구의 작은 방에도 그리고 그의 마음에도 따스한 햇살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친구의 삶에도 서서히 새로운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다시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그 표정은 예전보다 한층 밝아져 있었습니다. 스님, 요즘은 물건을 정리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예전에는 버리는 것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보내주는 게 오히려 고맙게 느껴져요.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기억은 물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단다. 그리고 스님은 친구에게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채워 넣는 것에도 주의해야 한다. 삶에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곁에 둘지 늘 깨어 있으렴.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힘. 그것이 바로 지혜란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마치 깨끗한 호수에 먼지를 흘려보내듯 마음속 번뇌를 흘려보내라. 번뇌를 흘려보낸 자는 고요한 달빛을 비추듯 맑아진다. 집착을 흘려보낼 때 내 마음에도 고요한 달빛처럼 맑은 평화가 깃들게 될 것이다. 친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되뇌었습니다.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비움이구나. 그렇게 친구는 깨달았습니다. 비움은 단순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나를 더욱 소중히 바라보는 일이란 것을. 스님은 친구를 따스하게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거라. 사진도 결국은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단다. 버리지 못한 물건이 많았다면 찍어둔 사진도 수없이 많겠지. 그 사진을 담은 앨범이 무심코 쌓여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다시 방을 가득 채우고 너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 수도 있어. 스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애써 모은 기억이 또다시 짐이 되지 않도록 언젠가는 그 사진들과 기록들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정리해야 한다. 그때도 마찬가지란다. 꼭 품고 가야 할 것만 가슴에 새기고 나머지는 감사히 보내주거라. 진짜 비움은 어제의 비움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도 다시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니라. 친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벼워진 방 한구석, 햇살이 조용히 번지는 그곳에서 친구는 깨달았습니다. 비움은 단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끝없이 되새기고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을. 그 이후 친구의 일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방 안에 앉아 조용히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스스로에게 묻고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을 다해 정리했습니다. 때로는 오래된 사진을 다시 펼쳐보며 이제는 미소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진 속 물건들과 기억들이 또 다른 짐이 되지 않도록 소중한 몇 장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고이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방은 점점 더 넓어졌고 친구의 마음에도 전에 없이 환한 햇살이 퍼졌습니다. 비움은 물건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을 더 가볍고 환하게 살아가기 위한 하루하루의 따뜻한 결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쉼표처럼 따스하게 머물렀길 바랍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느낌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또 하나의 따뜻한 여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처럼 작은 인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쩌면 그 작지만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여러분 삶에도
따스한 햇살을 데려다 줄지 모릅니다. 끝으로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바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큰 강물이 스스로 흐르듯이 집착을 놓은 이의 마음은 자연스레 평화에 이른다. 잡으려 하지 말고 흘려보내라. 진정한 평화는 머무름 없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깃들기를 맑은 마음 정원에서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